민주노총 전직위원장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때까지 단식 농성을 하겠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고 예산안도 통과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아직은 세상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술렁이고 있고요. 김행 대변인이 갑자기 또 사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총리실 1급 10명이 전원 또 사표를 냈습니다. 개각이 지금 눈앞에 온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2014년도 새해를 맞는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황태순 위즈덤 센터 수석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야죠. 아니, 근데 예. 뉴스들 보면 새해 복 많이 받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아까 앞서 기자 리포트 보니까 우리 안 의원이 네. 한참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국민과 함께라면. 그럼 우리 박종진 의원 세상에서 가장 큰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큰 라면. 진짜 세상에서 큰 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네. 국민과 함께 라면이라면 지구라면. 아니죠. 바다가 육지라면이에요. 바다가 육지라면입니까? 야, 한참 벌써 아까 안 의원 보니까 이 썰렁 개그 하시네.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썰렁 개그 많이 했거든요. 많이 외우고 다니셨어요. 많이 외우고 네. 수첩에도 외우고 적고. 네. 적고 다니면서 네. 썰렁하게 분위기. 그래서 네. 억지로 많이 웃었죠, 기자분들이. 억지로 웃었습니까? 예. 김행 대변인이 왜 친하시죠? 왜 그만뒀답니까? 그리 친하지는 않은데. 네.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네? 그날 12월 31일 날 네. 오후 3시까지만 해도 기자실에 내려와서 기자들하고 네. 이렇게 보면 좀 담소도 나누고 내년 2014년 잘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1시간 채 안 돼서 기자분들한테 언론인 분들과 언론계 선후배 분들께 하면서 문자 돌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만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 6월 3일 이남기 홍보수석 후임으로 당시 정무수석이던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옮기면서 그때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을 맡은 다음부터는 사실 이 TV를 통해서나 기자분들이 거의 못 봤죠. 네. 또 김행 대변인 얼굴 거의 안 나왔고 통상 보면 이제 화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브리핑, 네. 정례 브리핑도 거의 못 봤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했습니까? 이정현 수석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심지어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로 심심찮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궁금해서. 김행 대변인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네, 저도 방송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예. 아직 근무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면은 김행 대변인이 거기서 초기 네. 일기 비서진에서 제대로 어떤 복심 중에 복심이라는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는 이정현 수석, 그다음에 김행 대변인 뭔가 좀 팀플레이라고 그러나 팀워크라고 그러나 좀 안 맞았던 거 아니에요? 김행 대변인이 인간관계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정현 수석도 잘하시고 잘하죠. 두 분이 잘하시니까 잘 맞을 것 같았는데 김행 대변인 개인적으로 가끔 전화하면 아주 잘 맞는다고 훌륭한 수석이라고 항상 칭찬하시고 그러셨는데. 글쎄요. 그리고 또 이정현 수석도 보니까 김행 대변인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꼭 그렇지도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추측이죠 지금? 추측이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수석과 비서관이 호흡이 맞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비서관이 갈리는 거 아니. 네. 대변인은 비서관이거든요, 사실은. 그분. 근데 이제 또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리실 산하 1급 공무원들 전부 10명인가 사표 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관들 개각도 눈앞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인사 얘기만 나오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한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사실 보면 개각이 말같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니까 개각을 하게 되면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네. 작년에 보셨습니다만은 지난해 복잡하죠. 정말 인사청문회 한 번 하면은 난리가 나는데 마침 이번에 6월 4일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앞두고 예를 들어서 장관을 중폭을 개편하든 대폭 개편하든 그분들 다 인사청문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관심이 글로 쏠리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갖다가 앞서 보니까
민노당 쪽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할 때까지 뭐 단식한다면서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4년 동안 해야 되는 거 4년 아니에요? 2개월 해야 돼요. 4년 2개월. 예. 아유, 그래서 그래서 안 되죠. 못 하죠, 그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분들을 갖다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흔들 거란 말이에요. 네. 흔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6.4 지방선거를 앞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죠. 그러니까 아마 보면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총리실 1급 우선적으로 10명 어떤 사표 수리하고 사표를 갖다 일단 내라.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수리할 거예요.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도 1급 고위공무원이라고 그러죠. 1급들 대부분 기조실장이나 정책 홍보 정책실장 이런 분들인데 총리실 산하 많습니다, 1급. 조사 아니, 아니. 심판원장까지. 그 10명인데 네. 그 말고 타 부처 17개 부처에도 1급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 1급들은 아마 상당 부분 한번 뭐랄까 좀 물갈이를 하면서 야, 1급들이 지금 차관하고 장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1급이 되게 정작 쉽다. 나가야 될 장관들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들 잘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불만만 높아지죠.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책임 총리 1급 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많죠. 책임 장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새로운 말이 하나 생기겠어요. 뭡니까? 책임 1급. 책임 1급. 1급들이 책임지고 나가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만약에 네. 뭐 앞서도 보면 이제 장관들 뭐 이번에 1년 동안 못한 장관들 쭉 한번 출연했잖아요. 네. 채널에 의해서. 그러면 장관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1급들이나. 애꿎게 왜 장관을 갖다 책임을 물어서 만약에 개편을 하게 되면은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 애꿎은 1급을 갖다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보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만기칠남식이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즉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어떻게 보면 장관들은 받아쓰기 바쁘다고요. 네. 그런데 실제 말 그렇다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한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 수석들이 우선적으로 보면 사의를 표명해야 됩니다. 대통령께. 청와대 수석들이 일단 먼저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 실장과 수석. 실장과 수석은 인사청문회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장과 수석들이 대통령께 저희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사의를 표명하면 대통령이 프리핸드라고 그러죠.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갈 사람은 갈고 쓸 사람은 계속 쓰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1급을 갖다가 일부 조정한다면은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은 앞서 우리 박종진 앵커 말씀대로 아니 지금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보면 애국의 1급만 보면 이른바 줄초상 나는 거 아니냐. 이른바 그러면 안 되죠. 관가에서 입이 나올 만하죠. 1급만 그만두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역사에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없는 일이죠. 네, 그럼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뭐 1급들 편들어서가 아니라 그건 있을 수 그 사람들이 장차 차관하고 원래 장관하고 1급이라는 게 보면 이제 대부분 네. 행정고시해 갖고 그렇죠. 한 25년에서 한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베테랑이에요. 다 국장 거쳐서 이제 그럼요. 실장이란 네.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채널A하고 동아일보가 1등부터 5등까지인가요? 잘한 장관, 예. 못한 장관 이런 거 뽑았다고 하는데 네. 저도 뭐 지난주에 못한 장관 뽑힌 사람들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현호석 경제부 장관이 그 1등을 이게 해서 왜냐니까 5명을 남겼어요. 예. 현호석 부총리가 지금 이번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총리 제도, 경제부총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니까 경제부총리가 경제 파트를 컨트롤 타워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조 문제도 사실은 경제 문제입니다. 네. 근데 또 보면 KTX 문제도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죠. 보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도대체 장관들이 뭐 하느냐. 마치 남의 일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왜 이러고 있느냐 하고 정말 호되게 질책한 연후에야 보면 이제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가 나서서 보면은 뭐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으니까 점수가 아무래도 떨어지만 못한 장관은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김관진 장관 1등, 2등이 조윤선 장관, 3등 유정복, 4위가 이제 서승환, 이번에 이제 철도파업, 한 국토부 장관 서승환, 6일째 통일부 장관이 5위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서승환 장관은 좀 죄송한 얘기는 날로 먹었어요. 날로 먹었죠. 왜냐니까 철도파업 사실 때문에. 철도파업 주무장관으로서 꼴찌로 갔어야 될 뿐인데 보면 막판에 김무성 의원하고 박기춘 의원 뭐 두 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네. 어쨌든 극적으로 타협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 공은 고스란히 서승환 장관이 보면은 잘한 장관으로 분류돼 버렸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낼까요? 안 낸다고 쪽에 저는 한 표 걸겠습니다. 저는 안 내면 안철수 신당이 망한다는 쪽에 한 표 걸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박원순 시장하고의 특별한 관계인데 아니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내면 말이 됩니까? 아니, 안철수 의원 최근에 보면 뭐 기득권, 새누리당, 민주당 할 거 없이 기득권을 질타하고 있는데 거기다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2년 전에 밀어준 시장이라 하지만은 지금은 민주당 소속이에요. 근데 당을 신당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면 그게 어디 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방법이 있네요.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을 떠나면 되네요. 안철수 신당 쪽으로. 안 그래도 지난해 보면은 안철수 의원 쪽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 계속 러브콜 했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한테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 그러는데 박원순 시장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않겠다고 지난해 밝혔죠. 밝히는 가운데 네. 오히려 박원순 시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2017년에 대선에 출마할 용의가 없다. 그게 뭐냐니까 안철수 쪽에다 대고 나 그냥 여기 조용히 뭐 당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니까 네. 나 좀 살게 해줘. 왜냐니까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4년 전입니다만은 당시에 오세훈 현 시장, 다음에 한명숙 당시 민주당 후보 맞붙었는데 기억나시죠? 새벽까지 개표했어요. 새벽 3시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해갖고 오세훈 후보, 한명숙 후보 두 분 다 잠 못 잤습니다. 4시가 되어서야 결판이 났거든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 2시인가 떨어지는 줄 알고. 떨어지는 줄 알았죠. 네, 기자회견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막판에 3시에 뒤집었단 네, 말이에요. 아슬아슬하게. 그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결하는 곳이 서울인데, 자,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보면 좀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호응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후보 나오고, 안철수 쪽에서 후보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새누리당 쪽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신당이 좀 잘 되길 은근히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하여튼 서울시장 후보 낸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 한 표죠? 저는 거기 한 표. 네, 저는 안 낸다 한 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연료 내기. 이거. 아닙니다. 농담. 근데 농담. 저는 너무 좋은 게 제 출연료하고 우리 박종진 앵커 출연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저의 남는 장사죠. 제가 남을 겁니다. 하십시다 그렇게. 이번에 그 예산 통과 어저께 새벽에 5시에 하는데 난리 났죠. 박영선 의원이 새벽에 암투 역할을 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박영선이 그 전날부터 암초 역할을 했죠. 보면 저 외촉법,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 문제 갖고 재벌들 위한 것이다. 근데 저 박영선 의원 너무 심해요. 왜냐니까 그게 소관 상임위가 어디냐니까 산업통상자원입니다. 거기서 통과됐죠. 여야 의원들이 나름대로 그걸 법을 갖다가 깎고 다듬고 해갖고 이것을 법사위에 가서 이른바 체계 자꾸 수정만 하라고 법사위에 던지는 거예요. 네. 그건 법사위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건 대원칙이에요. 네. 그건 우리 행정부로 따지면 예를 들어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법안 만들었는데 령을 만들었는데 법제처에서 야, 이 내용 이렇게 바꿔. 이렇게 내용 바꿔. 이럴 수 없죠. 법제처에서는 이른바 형식과 체계. 그 자꾸만 보는 거예요. 네. 법의 틀을 갖췄나. 그건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버한 거네. 오버도 보통 거기다 더 오버한 게 뭔지 아세요? 법을 갖다가 돈에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법을 돈에 팔았다. 돈에 팔았다. 재벌에 팔았다는 식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 할 거 없이 몽땅 그러면 그런 걸 팔았다는 얘기 됩니까? 그런 식으로 같은 의원들끼리 해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막말을 하면 안 돼요. 마침 안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새 신년 벽두에 막말 좀 한 달만이라도 막말 좀 하지 맙시다 그러는데 박영선 의원 좀 막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정원 계약은 가까스로 합의를 봤는데 이것도 아마 두고두고 아마 말이 많을 겁니다. 남재중 원장이 잃은 것과 얻은 것. 어떤 걸 저는 잃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얻은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게 이제 국가정보원이 1961년 중앙정보부 이후에 52년 동안 사실은 보면 어떤 성역 속에 살았다고요. 성역 속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 보다 선진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또 국회에서도 보면 이제 정보위가 겸임 상설위가 아니라 겸임 상임위가 아니라 단독 상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즉 미국같이 미국 정보위, 상원 정보위 같이 미 CIA나 FBI를 늘 24시간 365일 국회가 감시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이런 땅 짚고 헤엄치던 정보 수집해서 이젠 제대로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는 정말 세계 수준의 정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국정원이 지켜내는 게 두 가지 있죠. 대공수사권의 존치. 검경 이관 안 했잖아요. 근데 국내 파트의 보존. 이 두 가지 지킨 것은
그래도 남재준 원장이 뚝심 있게 지킨 거라고 봐야 돼요. 예산 공개한 거는 전체는 아니죠. 일부만 전체 하는 아니에요. 거죠. 그것도 보면 내용도 보니까 의원들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현재는 보면은 국정원 이런 얘기 되나 모르겠네요. 네. 국정원 예산 뭐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니까 네.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에서 갖다 씁니다. 네. 예비비에서 더 갖다 쓰죠. 더 갖다 쓰죠.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를 더 갖다 써요. 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니까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가서 샅샅이 공개하게 되면요. 상대 꼭 북한뿐 아니에요.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인원이 몇 명이며 몇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비밀 공작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 알게 돼요. 네. 그거는 그때부터는 우리 국가정보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예산 일정 부분 공개하더라도 정부 이제 정보위에서 공개하죠. 공개도 일단 소모까지만 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 거는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잘했-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했죠. 예우를 한 거니까. 잘했죠. 전 뭐 잘했다고 뒤늦게라도 후회도 안 하고 나 잘했다고 생각한다 계속 주장하니까 작년 기억하시겠습니다.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의원이 안 갔죠. 안 갔죠. 근데 그 전에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갔지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그 다음에, 봉화마을까지. 봉화마을까지 그날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문재인 당시 후보는 안 갔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네. 9월 19일. 형님 잠깐만. 예. 저희 황태순 위원님. 잠시 후에 지금 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무언가 뭐 인사인지 개각인지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예. 아직은 아니에요. 1, 2분 후면. 자. 1, 2분 남았죠? 네. 네. 그 안철수 의원 잘하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 사회는 민주화 세력의 공, 산업화 세력의 노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른바 우리 65년의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 읽어온 겁니다. 이제 66년째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대통령 어제 안철수 의원 얘기 잘하더군요. 옛날 그분들의 이른바 공은 우리가 받아서 승계하고 과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 반면 교사의 어떤 교훈으로 삼아서 극복하자 이런 얘기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잘했는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욕을 좀 많이 자시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그렇게 욕을 하실 분들은 그랬다면 재작년에 9월 19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을 때 그때 욕을 했었어야 돼요. 그때 욕 안 했잖아요. 9월 19일 날은. 재작년 9월 19일은. 근데 왜 지금은 왜 욕을 합니까,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중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 역사를 갖다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공동 노력이라 보는 측면에서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잘했다. 오늘 뭐 근데 김기춘 실장 무슨 그냥 궁금하네요. 지금 하는 겁니까? 기자들도 모르고 아직 시작 안 했죠. 근데 김기춘 실장이 여태까지 브리핑한 적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었어요. 네, 오늘 뭔가 특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김기춘 씨 지난해 8월 5일 날 실장이 되셨거든요. 8월 5일 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직접 그 춘추관에 가서 브리핑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이정현 수석이 했거든요. 김기춘 실장이 혹시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퇴할 때는 기자회견 안 하죠. 사퇴 기자회견은 안 하고. 네. 그러나 보면 이제 실장이 하는 경우는 뭔가 하여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급 이상 다 같이 아까 같이 함께 사표 내는 형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그럴 있죠. 수도 있고 또 뭐냐 이런 게. 조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보면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는데. 네. 자, 지방선거 격전지. 네. 서울시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얘기죠. 아니 안철수 의원이 계속 이른바 고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네. 근데 어차피 그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새누리당이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